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가 21만 4천 개를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24만 3천 개 수준에는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비농업 부문 고용은 9개월 연속 20만 개 늘어나 강한 회복세 추이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힘입어 지난 10월 실업률은 전달 실업률 5.9%보다 0.1%포인트 하락한 5.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초 취임한 이래 최저치입니다.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일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각국 중앙은행장 컨퍼런스에서 연준은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해 미국과 글로벌 금융시장에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과 투명하게 소통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옐런은 그러나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경제가 금융위기의 그림자로부터 마침내 빠져나왔다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10월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6% 증가했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계한 예상 증가율 10.6%를 웃돈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6% 늘었고 10월 수입 증가율은 예상 증가율인 5%를 밑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10월 무역 수지는 지난 9월 무역 흑자 309억 6천만 달러보다 증가한 45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10% 인상을 연기할 경우 중의원을 해산하고 연내 총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9일 아베 총리가 소비 증세를 연기할 경우 국회를 해산한 후 아베노믹스 평가를 쟁점으로 다음 달 14일 또는 21일 총선거를 실시를 검토 중이라고 구체적인 일정을 보도했습니다. 소비세율 추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참고할 경제 지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는 17일에 나올 예정인 7월에서 9월 국내 총생산 속보치입니다. 만일 이 숫자가 좋지 않게 나올 경우 아베 총리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10% 인상 여부를 2017년 4월까지 1년 반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강보합세로 마감된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전날보다 0.11% 상승한 17,573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 0.13% 하락한 4,632선에서 S&P 500 지수는 0.03% 상승한 2,031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 역시 미국 경제지표 부진과 우크라이나 불안감의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독일 지수 0.91% 하락한 9,291선에서 영국 지수는 0.25% 상승한 6,567선에서 그리고 프랑스 지수는 0.89% 하락한 4,189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글로벌 증시 살펴보니까요. 미국과 유럽 모두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정현 대표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여러분, 각 기관의 펀드매니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증권인 여러분 전부 주말 잘 보냈습니까? 청손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증시 지난주에 엔저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발목이 좀 잡혔었는데요. 그래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글로벌 증시 살펴보니까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글쎄요, 글로벌 증시는 뭐 상승 후에 혼조고요. 글로벌 증시는 뭐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죠. 상승 후에 이제 혼조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S&P 반도체, 그리고 여러분 보다시피, 독일 증시, 그리고 영국 증시 전부 이제 상승 후에 이제 혼조 국면이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 후에 혼조 국면입니다. 하락 후에 혼조 국면이 이제 우리가 극과 극이다 이렇게 본데 뭐 글쎄요 그 이유 자체를 엔화 약세 엔화만 그것만 이야기로서는 표현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약세 엔화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원화도의 약세도 110원 한계까지 왔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엔화의 약세 때문에 주가의 그런 부분이다. 이거는 한 번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거의 파생의 효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알다시피 그 파생 옵션 만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는 많이 못 뜨고 있다. 많이 못 떴다. 떠야 될 자리에 많이 못 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식을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상승 트렌드에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간 이번에 주식이 여러분 보다시피 하락폭의 38% 정확히 하락폭의 38%에서 조정받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 자체가 이번 주는 서서히 뭐 오늘은 뭐 보합 정도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그 흠을 잡는다면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 그리고 엔의 약세 이걸 잡을 외부적인 요소는 잡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는 길목에 한번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이 기다리던 전환선과 기준선에 호전이 나왔어요. 호전이 나오는데 이제는 주가 자체가 호전 나오고 주가의 급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전환선과 기준선에 골든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주식은 이제는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목선사님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 이 부분에서 주식은 항시 사면 돈 먹는다고 첫 번째로 가라사대 왈로 이야기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환선과 기준선 지금부터는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 크로스 상태에서는 이제 선행 스패너니 상승하면 무조건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이 기준선이 계속 떨어졌죠. 이제는 기준선이 떨어질 일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식은 이제는 주가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에서 하루 이틀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구름 변곡점에서 한번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빠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후행 스팬이 캔들 차트에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천천히 그래가는 그런 모양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 21 위평이 이제는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거든요. 21평이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21평 위에서 돌아가면서 천천히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지만 주가 자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격결한형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61평이 아직까지 꺾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까지 한참 더 있어야 되겠죠. 본격적인 상승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한 2달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간 최악의 국면은 숨을 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좀 마인드를 갖고 지금부터는 누가 말하듯이 개별 종목들이라든지 대형주 쪽에서도 짧은 단타를 계속 치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이 이제 원화 강세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이제 원화의 약세 때문에 이제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화 관련 주식들 거기에 많은 주식들이 굉장히 고생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300일 이평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왔죠. 이번에 고통이 코스닥 갖고 계시는 분들 고통이 엄청났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스닥 530까지 떨어집니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530까지 떨어지고 지금 반등하는 국면입니다. 코스닥은 반등 국면에서 혹시 여러분 종목이 순환매 나오면 지속적으로 팔아야 된다. 코스닥은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코스닥은 여러분 보다시피 일목균형도로 보실 것 같으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스닥이 아직까지 여유는 있습니다만 행보 여유는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닥이 앞으로 20일 후부터는 본격적인 코스닥의 대세 하락이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최근에 코스닥이 오락가락할 때 여러분 현금화를 최대한 본전 안 되는 현금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분이 있는데 10% 전후에서 손절매는 과감하게 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참 이번에 너무 고생시켰죠. 더 고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는 한번 쭉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은 일단 어떤 모멘텀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호재는 안 들리고 악재는 자꾸 들리는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개인 주식 펀드들이 최장 30일 이제 유입된다. 돈이 많이 유입된다. 이걸 봤을 때 부자들이 돈 갖다 놓을 데 없으니까 이제 주식 저점에 우량주 사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주식은 절대적으로 물량을 늘려야 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객연탁금이 시도 때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제가 할 이야기가 없어요. 고객연탁금이 15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제가 저번에 이제 증시가 2,980, 2,050 넘었을 때 절대적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가지 못한다. 이 이유가 이제, 고객연탁금이 많지 않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연탁금이 지금 많지 않아가지고, 조금 문제입니다. 그만큼 이제 주식 쪽에 이제 신뢰도가 많이 잃었죠. 너무 많이 기관과 외국인들을 개인들을 끊임없이 등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이제 공정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영예탁금이 크게 적다. 이거는 주가 가더라도 바로 가는 것보다 천천히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인들의 데미지가 굉장히 큰 그런 부분인데 개인들은 이미 이제 털었어요. 털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개인들이 이제 콜옵션 매수, 그다음에 풋옵션 매도 전부 이제 상승적으로 걸어놨습니다. 상승적으로 걸어놓고 외국인들도 보면 이제 하락 쪽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상승은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미 데미지가 많이 입은 상태라서 제가 볼 때는 본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옵션에서 본전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워낙 이렇게 많이 털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 잡으로 이제 기관들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기다리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전날까지는 손절매 쳤어야 되지만 지금은 기다려도 본전은 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콜 매수 이건 프리미엄 빠지는 거는 빼야 되지만 풋 매도는 본전까지 이상 간다.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원화가 최근에 해외여행 가기 힘들었죠. 원화가 진짜 며칠 만에 100원 떴어요. 달러 장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화의 이 약세 이거는 제가 볼 때 나쁜 거는 절대 아닙니다. 달러 엔화가 약세니까 원화도 이제 약세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전체적으로 봐서 국제적 원자재 가격이나 금값 이런 거 봤는데 특히 이제 유가가 최근에 이제 특히 골드가 금이 폭등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금값이 1130불에서 1160불 한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금값이 많이 떴다는 것은 세계 경기, 특히 전기전자 쪽에는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전기전자 쪽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값이 폭등했는 이런 부분은 전기전자 쪽에는 앞으로 괜찮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가 일본 종합주가지수하고 삼성전자하고 조금 삼성전자가 선행합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주가가 한번 상승해야 되는 부분이다. 삼성전자 상승 후에 일단 주춤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글쎄요.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삼성전자 120만 이하는 굉장히 저가 가격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두 번째 시가총액 상위 이제 현대차인데요. 글쎄요. 현대차도 저는 15만 원대 이거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인지하고 주식을 우량주는 조금 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선물의 평균 가격. 선물이 일단 이번에 250을 넘어야 되는데 지금 사정간에 왔습니다. 선물이 평균 가격을 넘어서야 된다. 이게 가장 문제는 지금 평균 가격이 251이죠. 251인데
이 선물의 평균 가격 음에서 양전환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에서 양전환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양전환이 곧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전환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 음전환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뭐 청송님 과거에 이쪽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근데 그때는 또 그렇지 않고요. 그때는 평균 가격이 63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음전환, 양전환 거의 다 됐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양전환 될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대를, 물론 뭐 주가 선물 240대 사가지고 250대 파신 분들은 뭐 감사하다는 문자가 많이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급물망차도 보시면 평균 가격까지는 항상 가거든요. 뭐 조금 늦게 간다 일찍 간다 뿐이지 분명히 갑니다. 가니까 여러분들 그걸 한번 인지하고 한번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죠. 특히 옵션 만기입니다. 옵션 만기에 우리 개인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풋 옵션은 갖고 계셔도 됩니다. 풋 옵션은 분명히 갖고 계실 테지만 나머지는 과감하게 손절매를 쳐야 된다. 이렇게 특히 콜 옵션 갖고 계시는 분들은 미련 두지 마십시오. 콜 옵션 갖고 풋 옵션 매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콜 옵션 갖고 있는 분들은 구조적으로 정리를 해라. 이렇게 합성 갖고 있는 분들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돈 먹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150에서 브레이크들은 이미 많이 털려 그래요. 물량이 여는데 150이 있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풋 옵션을 그대로 갖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외국인들은 종 쳤습니다. 외국인들 저번에 돈 땄는 거 이번에 다 잃을 것 같아요. 지금 빼도박도 못하게 이제 지금 그만큼 기관들이 잘합니다. 기관들이 요즘에 속된 말로 독사 같은 사나이에요. 그래서 기관들 잘하는데 외국인들도 돈을 많이 잃고 그런 부분입니다. 외국인은 콜이니 풋이니 두 개 다 잃고요. 우리 개인들은 풋은 돈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풋 갖고 계시는 분은 갖고 계시지만 콜 갖고 계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잘라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맞추셔서 하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프리미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37,000원짜리가 지금 8,000원 되고 있어요. 65,000원짜리가 2만 3분의 1 정도 났는데 제가 볼 때는 행사 가격 이하는 전부 종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콜옵션 갖고 계시는 우리 개인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미련 두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종목들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스닥은 더더욱 없습니다. 코스닥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 37억, 컴투스 이런 종목 사는데 참 최근에 여러분 수급을 외국인과 개인들의 동향 그거 보고 수급 좋다 나쁘다 근데 그거는 볼 게 없습니다. 지금은 워낙 소액이에요. 워낙 소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해외 선물 리딩합니다. 지난주에 계속 돈 먹었죠. 지난주도 계속 돈 먹었죠. 이번 주도 해외 선물 아침 국내 선물 아침 9시에 지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밤 10시에 또 선물 리딩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9시 밤 10시에 선물 리딩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셔서 하시고 혹시 입장 못 되는 분은 연락 주시면 입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장소에서 장은요 분명히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 같은 그런 모양. 물론 전고점 전하향 돌파하는 거는 잘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주식이 지금 가격은 40포인트의 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환선과 호전선에 그리고 26평 위에 주가의 급락은 특별한 악재 없으면 주식은 악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마인드를 갖고 가셔야 된다. 특히 주가가 선행구름에 검은구름이 두꺼울 때 주식 매수 이런 거는 인내를 갖고 있으면 분명히 먹는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파이팅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같이 웃고 웃는 선물 무료 방이 열렸습니다. 많이 오시고요. 이번 주는 여러분 상승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성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우리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촌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드코멘토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요, 유럽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또 일본의 추가 양적 완화 간 줄다리기 속에서 등락을 하다가요,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결국은 상승 마감했죠. 현재 지수대는 여전히 1930포인트대에 머물고 있고요. 결국 종목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AS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OCI가요, 6% 수익을 내시고 매도로 하셨는데 차기 종목 언제쯤 공개가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글쎄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도 이제 말씀드렸던 상승의 연속성에 위치하면서 목요일, 금요일 모두 상승했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주부터 이제는 서서히 상승 기조로 우리 지수가 이제 돌아서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그동안의 단기 저항으로 작용했던 5일선에 대한 부분들, 이제는 저항이 지지로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안착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5일선을 종가상 안착을 하고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지수가 상승하기 위한 조건 중에 이제 환율과 더불어서 바이오 섹터와 지수의 하락, 그리고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급락세, 그것이 이제 손바뀜의 시작이라는 것이 상승했던 종목들은 하락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뭐 어떤 그 제약주라든지 코스닥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그 모바일 게임주들,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이런 종목들의 하락세가 그동안에 계단식 하락의 연속성상에 있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그렇죠? 삼성전자라든지 조선주들, 그리고 자동차, PC게임 관련주들. 자, 이런 역배열의 차트 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리게 되면서 상당히 빠르고 어떤 고도의 심리전이 현재 구간에서는 그런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현재 주식시장하고 이제 혼연일치가 돼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제 사실 지수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종목별 차별화된 순환매 시장에서 그 누가 빠른 매매를 진행하냐에 따라서 현금 비중과 포트 조절 능력 이에 따른 차별화된 연말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주식시장이 이번 주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겠죠. 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0월 31일이 미국의 할로윈데이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주최 기간이었는데, 이날 미국의 서민들의 지출이 작년과 재작년에 30불, 그러니까 이날 지출했다고 30불 정도 작년과 재작년에 가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연도의 할로윈데이 때는 70에서 80불 정도로 더블이 늘어난 수치로 데이터들이 지출적인 부분이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있을 미국의 소비 시즌에서의 정확한 그런 도장을 찍으면서 이것들이 경기 지표로 이어지는 패턴들이 나와야 정확한 부분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당장에 이번 주에 공개될 10월 달에 소비 판매 지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쇼핑 시즌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겠죠. 10월 달에 소비 판매 지표가 확정적으로 높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분위기를 타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연말 크리스마스까지, 시즌까지 소비에 대한 부분으로 지표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경기의 상황으로 직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공개될 10월 소비 판매 지표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시점이 이제 금요일 시점인데, 사실 어느 정도 지표 수치가 증가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은 월마트라든지 체인메이시 같은 유통업계의 실적도 이번 주에 발표가 예정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번 주에 소비 시즌의 분위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간단하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 아직까지 다우지수나 유럽 증시의 분위기를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파키스탄 다음으로 수익률이 꼴찌라고 합니다. 그만큼 코스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도, 그리고 우리 경제 정책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서 대북 상황까지 그다지 우리 경제는 좋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이런 순환매 시장 속에서 기계적인 그런 매매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난주에 OCI를 6% 수익률에 이은 NC소프트나 파트론의 상승세도 그동안 하락했던 종목들에 대한 위주로의 상승세가 이미 두 종목에서는 바닥부터 한 15% 정도, 바닥부터 15% 정도씩 상승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어느 정도 상승률이 보여줄지도 이번 주에는 상당히 중요한 게임으로서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지지난주에 금요일에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매도한 이후에 삼성전자와 파트론을 함께 묶어서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제 매도하고 파트론을 홀딩했던 이유가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던 기관들의 매수세,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부진하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것이 증가되고 있는 갤럭시 노트 4라든지 갤럭시 노트 4에 대한 판매와 더불어서 갤럭시 엣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는 재료적인 부분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서 파트론을 매수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현재 구간부터는 추가적인 상승권으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수익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일단 기술적으로 이 파트론을 보시더라도 일단 단기적 이평선들은 수렴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단기 저항선인 61선까지 돌파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 단기적인 최대 매물경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9,600원대가 일단 1차적인 그런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의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61선에 대한 돌파 체크부터 해보면서 이번 주에 매도 타이밍 쪽으로 잘 찾아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L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온 상황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들이 동일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략은 우리 시청자분들과 다른 그런 부분으로 장중 리딩을 통해서 다르게 짜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도 NC소프트에 대한 추가 매수가 이루어졌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NC소프트의 상승세는 이미 7거래일째 상승 랠리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13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13일에 실적 발표, 그리고 20일경이죠. 지스타에 대한 기대감까지 NC소프트의 재료성으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들은 전부 어떤 그 공매도와 대차거래의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코앞에 있는 실적대까지 상승세 예상을 좀 해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신규 종목에 대한 편입이기 때문에 일단 이 두 종목을 이번 주에 해결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해결을 하고 OCI 수익 매도에 이은 신규 종목 편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지수 방향성의 탐색 구간이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는 전략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학과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 종목들까지 AS해 주셨고요. 바로 오늘이죠. 이제 오늘부터 오늘장 내일장에서 이드코멘토님의 CPR을 시작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게시판에다가 3당 종목을 남겨주시면요. 이드코멘토께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전략 세워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